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월 9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그 여권 내에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하나 불거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나경원 전 의원의 이 당권 도전 여부. 자, 이것이 지금 민심이 그때 이 민심과 당심이 서로 어긋난다 이렇게 했을 때 민심이라는 것이 뭐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 이 제2의 이준석 사태를 막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사실상 배제시키기 위한 룰 개정이 있었죠. 경선 룰 개정이 있었는데 100% 당원 투표 그리고 결선 투표제 도입 이렇게 장치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쪽이 나경원 전 의원이 됐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그동안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여론조사 1위를 계속 오랫동안 해왔고, 재작년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준석 대표와 겨뤘을 때도 당심에서는 이겼었죠. 자, 그래서 100% 당원 투표로 바뀌니 나경원 전 의원의 당선이, 그러니까 당권 장악이 상당히 유리해졌다. 자, 이런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은 다시 이 당심과 윤심이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압도적 1위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나경원이 아니다. 자, 이렇게 분석이 나오죠. 그 가장 그 원인은, 그렇게 분석을 하는 원인은, 지금까지는 여의도 정치권 안에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단 김장연대, 김기현, 장제원 연대. 그래서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김장연대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장제원을 통해서 윤심이 얹힌 것 아닌가, 윤심이 김기현 쪽 아닌가,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김기현 의원이 2번이나 용산 관제에 가서 만찬을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권성동 친윤의 또 다른 핵심인 권성동 의원이 이 당권 불출마를 전격적으로 선언한 것도 본인의 지지율이 낮은 것도 있지만 결국은 김기현에게 힘을 몰아주기 위해서 나경원도 불출마를 하라는 압박 아닌가. 자, 그런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이렇게 불리죠. 심평 변호사가 지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장관급인데 그것을 사표를 내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장제원, 권성동, 심평 그렇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중은 잘 확인이 되지 않았죠.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내놓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정치판도 아니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그렇게 하니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중도 나경원은 아니다. 이런 쪽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분석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출산 문제, 저출산 대책을 이야기하면서 대출 탕감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안상훈 사회수석까지 나와서 부적절하다. 우리 정책과 방향이 맞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나경원 전 의원이 좀 해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대통령실에서는 해촉,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해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계속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유감 표명을 했어도. 자, 이 상황에서 또 범여권에서 일제히 나경원 전 의원을 비판을 하고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나경원 저격수로 나섰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그만큼 늘었으면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박수영 친윤계죠. 박수영 의원은 지지하는 현역 의원이 한 분도 없는 분이 지지율이 조금 높다고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행동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직격탄을 막 날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친윤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김기현 의원도 나경원 의원을 직접 겨냥을 해서 공격을 하죠.
정부직,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그리고 또 기후대사, 그래서 정부직을 맡고 있으면서 당대표 한다고 하면 좀 과도하다, 욕심이 많다, 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아마 지금 출마 체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주변에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봤고, 나경원 전 대표와 직접 통화한 사람도 있었고, 또, 사실, 지금 보수 진영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를 가로막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져 버렸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서 지금 야당에게는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죠. 당무 개입하는 또 하고 있다, 뭐 이런 그 빌미도 주고 있고, 또 사실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이 호불호, 그러니까 어떤 평론가나 다른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나경원 전 의원에 갖는 호불호, 이것을 떠나서 뭐 좋고 싫고를 떠나서 어쨌든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그 인물인데, 그러니까 당의 자산인데, 그 인물을 당권에서 배제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새로운 갈등이 폭발을 할 수가 있죠. 내부에서 지금 가뜩이나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그 다음에 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이 호흡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경선 룰까지 바꿨는데, 다시 또 이 지지율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는 지지율이 높은 나경원 전 의원을 드롭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 밖에서 또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다들 지금 난감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경원 전 의원은 이 주변에 오늘도 곧 출마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이 주요 일정을 지금 전면 취소를 했다, 그런 말도 들려서 아예 이것을 지금 해촉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 아예 이 직을 내려놓고 당권에 도전하려는 것 아닌가, 자, 이런 분석도 나오고, 또 지난 주말에 친윤계 핵심위원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들립니다. 친윤계 핵심위원이 왜 만났느냐? 불출마를 종용하기 위해서 만났겠죠. 자, 그런데 그것을 불출마 권유를 거부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나경원 전 의원이 내일 제주를 방문을 하는데, 제주에서 지지자들을 만나고 또 제주 지역 언론과 간담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내일 좀 어떤 또 이야기를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다가 더구나 오늘 국민의힘 청년당원 100명이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경원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청년당원 100명이 이렇게 그 성명을 냈죠. 당원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참여를 해서 이 전당대회가 컨벤션 효과를 일으키고 그 여세를 총선까지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윤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답은 정해져 있으니 당원들은 그냥 정해진 대로 투표나 하라, 일식의 답정너 전당대회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길 것이다. 자, 이렇게 나경원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 이 청년당원 100명이 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현역 국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지 국회 소통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역 국회의원을 나경원 의원이 지금 소개를 전화를 해서 우리 청년당원들이 내 지지 선언을 하니까 소통관 장치 좀 빌려다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새 가시를 하면서, 본인의 새를 가시를 하면서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시위를 하면서 나도 출마를 하겠다, 이 뜻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쪽의 일종의 충돌이 예상되는데, 이것을 제가 한번 어떤 분석을 한번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지금 친윤
원조 친윤이라는 특히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이 원조 친윤 세력에서 상당히 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험한 도박, 윤심까지 이렇게 얹어서 상당히 위험한 도박을 하는데, 자, 장제원 의원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묵인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장제원 의원에게 보고를 받고 이 방향이 옳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앞으로 이 전개될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우파 진영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앞날이 좀 내다 보입니다. 뭐냐면은 일단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 그대로 가서 김기현에게 올인을 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과연 김기현이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 당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가 하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김기현이 당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못 잡았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이야기인데 일단은 성공 확률, 지금 이 상태로 친윤에서 올인한다고 해서 김기현이 당권을 딱 잡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이 지금 100% 당원 투표인데 책임 당원이 지금 한 80만 명 정도가 그 투표권을 가질 걸로 예상되는데 과거처럼 이렇게 친윤 국회의원들이 이 조직력을 어느 정도는 발휘를 할 수가 있죠. 조직 투표를 할 수가 있죠. 책임 당원들이 각 그 당협별로 이렇게 현역 국회의원들의 권유에 의해서 입당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자발적으로 그 당원이 된, 책임 당원이 된 사람들의 투표 성향은 지금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 젊은 세대가 많이 늘어났다. 또 영남은 줄어들고 수도권은 늘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 상황에서, 윤심이 실렸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이 당심이 될 것이냐. 일제히 1차 분란하게 갈 것이냐. 그건 불확실한 거죠. 자, 그 상황에서 특히 지금 구도를 보면은, 자, 만약에 나경원이 출마를 강행한다.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1강 3중 구도입니다. 1강 3중. 1강은 나경원이죠.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여론조사 분석을 한 결과 그런 겁니다. 지금은 뭐 역선택 이런 거는 이제 없어졌죠. 그 당원 100% 투표니까는. 그래서 1강 나경원, 그 다음에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3중. 3명의 그 중이 있는데 안철수, 김기현, 유승민 이렇게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나경원은 한 30% 정도 나오고 안철수, 김기현, 유승민 10% 중반대 이렇게 나옵니다. 한 20%까지 더 나오고. 자, 이 상황에서 나경원이 출마를 하면은 일단 현재 상황으로 보면 1등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50% 과반수가 안 되면은 이 결선 투표로 가겠죠. 그런데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은 지금 이 안철수, 김기현, 유승민 중에서 누가 2위를 해서 나경원과 결선까지 갈지도 불투명합니다. 아예 김기현이 떨어져 버릴 수도 있고 안철수나 유승민이 결선을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자, 그런 상황이죠. 상당히 지금 불확실한 그 상황이 돼 있고, 만약에 이 나경원이 포기를 한다. 나경원 전 의원이 포기를 하면은 지금 3중 이 사람들이 물론 그 윤상현 의원도 있고 조경태 의원도 있고 많이 있지만 지금 여론조사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 시점에 여론조사 아직 2달이 남아있긴 합니다. 나경원이 졸업하면 3강 대결이 되겠죠. 김기현, 뭐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될 텐데, 자, 그렇게 되면은 두 사람이 뭐 여기서 누군가 가반 받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셋으로 쪼개지면은. 그러면은 김기현이 만약에 올라간다고 그 결선 투표에 하면은 김기현이 안철수와 결선 투표를 한다. 그러면 유승민 세력은 김기현 쪽에는 안 가겠죠. 유승민 지지자들은 안철수 쪽에 가겠죠. 김기현과 유승민이 그 결선 투표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김기현 쪽보다는 유승민 쪽에 가겠죠. 유승민은 지금 다 출마를 한다고 보면은. 자, 이래서 성산이 그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올인한다고 해서. 그 상황에서 만약에 윤심을 다 실어서 여기에 전당대회에 올인을 했는데 김기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권 차원에서. 그런데 김기현이 패배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 사이에 계속 그 김기현, 윤심이 김기현이다고 딱 확인된 상황에서 김기현이 패배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리더십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이 여권 장악력, 뭐 친정체제 구축은커녕 여권 장악력이 크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 여권과 또 별개로 또 그 여당, 집권당과 별개로 또 국정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집권 그 오히려 심한 견제를 받는 그런 상황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장악력이 떨어지면은 대통령이 장악력이 떨어지면은 나중에 총선 때 공천 때 공천 막 나눠먹기가 일어나고 또 결국은 총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자, 김기현이 이긴다. 이겨서 당권을 잡는다. 그래도 여러 가지 이 후유증이 불가피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기현이 일단은 이 경쟁자들을 억지로 눌러서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들었다. 자, 이런 인식이 강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뭐냐면은 공천 파동입니다. 이 김기현의 단독 플레이로 그 당권을 잡은 게 아니고 이 윤심, 장제원을 비롯해서 여러 원조 친윤들의 도움을 받아서 당권을 잡게 됐으므로 총선 때 공천권을 나눠줘야 되겠죠. 공천 지분을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게 순순히 무슨 무 자르듯이 딱딱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급적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좋은 지역에 가져가려고 하게 되면은 공천 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천 파동은 곧 공천 패배다. 총선 패배다. 이건 2020년 총선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김기현이 이 당권을 잡을 가능성도 잡는다고 꼭 보장할 수도 없고, 당권을 만약에 못 잡으면은 이 상태로 계속 그 윤심을 실어서 막 가고 나서 못 잡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되고, 만약에 김기현이 당권을 잡아도 후유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부담이 가는, 자, 그런 상황이 지금 뻔히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 정치권 안에서는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상황을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경선 룰을 바꿔놨기 때문에 당원들만으로 투표를 하기로 경선 룰을 바꿔놓고 결선 투표라는 안전장치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 자유 경쟁에 맡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또 현명한 대안이다. 자, 그래야지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아갈 리스크가 없어지는 겁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